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광주에서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이게 아버지가 경찰인 게 뒤늦게 알려졌고, 그 경찰인 아버지가 수사 경찰들과의 어떤 연락을 취했던 것도 지금 나오고 있고, 증거를 인멸했던 정황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제 사안의 심각성 관련해서는 다들 인지합니다.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그러면 되냐?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아들의 이미 살인을 저지른 상태입니다만 조금이라도 형을 낮추기 위한 어떤 그런 것 아니었느냐, 다양한 얘기 나오는데,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 기사를 가지고 이제 검찰 보안 수사권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다들 연결을 시키고, 국민의힘은 지금 그걸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민주당이 살인범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그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 민주당은 끝내 장윤기 편에 설 것인가로 끝이 납니다. 자, 일단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에 민주당에서 올리게 되는데,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 존치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 법조인 두 분도 계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얘기는 수차례 해왔습니다만, 이 장윤기 건으로 이걸 이제 엮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저는 이게 프레임 같은 느낌 들고요. 장윤기 사건은 사실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게 단순 살인이냐 강간 살인에 따라서 형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단순 살인은 5년도 가능하거든요. 강간 살인이 돼버리면 무기 사형 2개밖에 없어요. 상당히 중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경찰서의 전임 간부였고 짜고 치니까 그걸 도와줬다는 거지. 예. 이거하고 보안 사건하고는 저는 연관성이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줘야 되는 어떤 이유가 되려면 경찰이 이러는 일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진행자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그 옆에 동료의 아들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동료라고 봐주는 경우가 잘 없지요. 아주 독특한 경우고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엉망진창이 돼버렸지만 수사팀장이 이제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거하고 보안수사권하고 일맥상통하게 다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사건은 경찰이 굉장히 잘못한 정말 사고가 일어난 거잖아요. 예. 이거랑은 보안수사권이랑은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은 결국 경찰이 했던 수사를 재수사하면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니까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시스템을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네.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이게 통제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검찰이 보안수사권이 존치된다는 논거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네. 앞뒤 순서를 바꿔가지고 대단히 뭔가 경찰- 이게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경찰이 이런 사고는 칠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이걸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장윤기의 아버지가 검찰 수사관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검찰 단계에서 어떻게 또 문제가 생겼겠죠. 이거는 하나의 사고인 거지. 그래서 보안 수사권은 시스템 문제랑은 관련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중앙일보의 이 사회면의 제목이 뭐였냐면 장윤기 증거 인멸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검찰 장윤기랑 보안 수사로 이름이 비슷하네요. 네. 장윤기입니다. 네. 네.
저는 장윤선입니다. 예, 예. 예. 어찌됐든 까먹었잖아. 장윤기 부친 증거 인멸 예. 보안 수사 검찰 보안 수사로 찾아냈다. 그렇죠. 이게 제목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법무부 장관이 이제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민변 변호사들 기사가 나오고 조선일보 사설이 나오고 그 한동훈 전 그 국민의힘 대표가 또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민주당의 홍기원 의원도 또 메시지를 또 네. 내고 그러니까 뭔가 모종의 어떤 그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안 남겨줄 거야? 니네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사고 난다. 그때 우리 큰일 나. 이렇게 일종의 이제 범국민 겁박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 검찰이 잘한 거고요, 당연히. 검찰이 현재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잘한 건데. 네. 그러면 관봉권 띠지 사건이라든지 검찰이 잘못한 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을 하고는 이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이 시스템으로 계속 잘할 테니까 우리를 믿어줘라고 그렇죠.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70년 믿었잖아요. 예, 70년 믿었는데 그중에 사고를 치는 게 많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좀 개혁을 가져와 보자라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이런 수사를 잘못하는 경우에 통제 시스템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경찰이 같은 기관 내 통제가 아니라 어떤 외부적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로는 그게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는 논거랑은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 김용민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지금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 사건 어떤 거예요?라고 보안 수사 요구할 수 있고 끝난 사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경찰의 그 뭐 몇 가지 이렇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고 다만 제대로 수사를 안 할 뿐인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등등의 장치가 있는데 마치 이 장윤기 건을 딱 픽해서 요런 사건이 있으니까 다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줘야 돼.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거고 이미 작년 이맘때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임박하면 검찰이 이런 엄프를 많이 할 거다. 예. 아니나 다를까 딱 시작하고 전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아니, 앞으로 두 달 장기권 말고도 검찰발 되게 많아요. 네. 예. 지금 저희 보면은 한겨레에서 이 손원재 논설위원이 윤호중 그 행안부 장관 인터뷰한 인터뷰했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 입장이라는 게 정리가 됐다라는 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면 수사기관 정체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경찰의 문제, 이 경찰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그건 또 그거대로 정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을 아니 장윤기 보안 수사한 검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했어요. 상 줘야 돼. 좋은 검사가 일을 잘한 거예요. 좋은 검사가 일을 잘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게 아니라 시스템 바꾸자고 했는데 왜 좋은 검사가 일 잘한 걸 자꾸 이야기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딴소리를 네. 지금 이제 프레임화해서 정치화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당 얘기하면서 이제 민주당 얘기했고 국민의힘을 보자면 앞서 민주당은 뭐 자기 정치, 감기약 이런 게 키워드였다면 국민의힘은 이제 키워드라고 할 만한 게 징계 같아요, 그냥. 예. 징계 정치라는 표현도 관련해서 하던데. 한마디만 해도 돼요? 예.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10월 2일 날 늦었죠. 공소청, 중수청 개청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석 달도 안 남았거든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오늘 8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 90일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요. 조직 분리도 해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한다는 게 확인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래들이 가르마가 타지는 건데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속 미뤄지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 취재해 보면 늦어도 7월 말 안에 끝낸다. 전당대회까지 이제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스다이브를 포함한 수많은 뉴미디어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검찰개혁 보도하면서 길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그 감시해야 시간도 될 것 굉장히 같습니다. 중요한 예. 거니까요. 네, 걱정은 돼요.
그놈의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은 결국에는 또 시일이 부족하니까 경과 규정을 두어서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좀 약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커지죠. 오늘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에 올린다. 그 법사위에서 또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그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방법들 계속해서 이제 좀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징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징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요거 좀 보여드리려고요. 장동혁 대표가 뭐 요즘 여기저기 그러니까 당에 잘 없어요. 저 양반이.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올림픽공원에 어젠가 그제 현장에 나타나서 저 마스크 쓰고 뭐 비슷한 패션에 저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제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그 뭐 저기 장동혁 의원이 직접 쓴 것 같은데. 아니 대통령이 배재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싸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팩트도 틀렸어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반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지금 한가득이잖아요. 이상해요. 제1야당 대표라는 인물이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8.7%가 또 빠진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답게 품격을 지키고 아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민의를 대변하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뽑아놔서 갔더니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반말 정치나 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하고 믿고 국민들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이진숙 씨 하는 거 보세요. 뽑아놨더니 그러니까 네, 화환이다 보니까 이게 2차 가해죠 그게. 아휴, 참.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당 내에서는 뭐 누구 징계한다 그랬더니 뭐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맞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 한겨레 정치부에 있는 기자가 그랬어요. 야 드디어 새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다. 맞제소라는. 근데 좀 안타깝게도 모든 거를 장동혁 대표가 다 가져가는 모양새거든요. 다 빨아먹고 있죠. 예.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의 딜레마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가서 그대로 하겠으면 제명아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자. 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것도 본인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피켓 들고 있으면 사진 찍히면 보도되고 네. 그 뉴스를 또 다루게 되고요.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늘리려고요. 저는 내년 8월까지 갈 것 같거든요. 내년 2개월 정도면 그만둘 것 같았는데 8월이면 임기 다 채우는 거죠. 채울 것 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방법은. 장동혁 대표는 메치니코프 생명 연장했고 대단해요. 예. 대단하다. 아무튼 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다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100% 반대예요. 네. 어떤 다른 대안이나 개선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입니다. 반대. 최근에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관련해서도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이제 헌법 소원을 했어요. 그 정전식 원내대표 발언은 뭐 그런 겁니다. 국가가 사실이나 혐오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라는 취지.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이제 위축시킨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재밌는 거는 그 헌법소원에 어떻게 이론 구성을 할 수 있는지를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국민의힘 쪽이랑 계속 연결이 되나 아니 보네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일단은 헌법소원을 하는 자기 진보 관련성, 보수가 없네. 자기 관련성부터 헌법소원에. 문제가 된다. 이건 뭐 그냥 헌법소원이라는 게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뉴스를 만들기 위한 헌법소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인정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각하됩니다. 잘못되면. 각하될 확률이 높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를 거다라고 예상하고 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망법 개정이라는 게 지금 엄청난 오해 속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틀림없어요. 예. 그러니까 법안을 다 읽어본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잘 전달이 돼야 될 텐데 법은 바뀌었다 그러는데 뭐 여기저기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뭐 각종 이미지들 보면 뭐 카톡도 못한다 그랬다가 무슨 SNS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거 그런 거 잘못 썼다 그러면 잡혀간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왜곡돼 있는 정보들이 많이 유통되고 너무 있습니다. 잘못돼. 이걸 좀 바로잡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전 들었어요.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새롭게 처벌하는 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원래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뭔가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서 수익을 얻는 돈 번 사람. 사람들에게 예.
과징금 이런 과징금은 수익의 환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만들면서도 지금 법에서 공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풍자와 패러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비책을 만들어 뒀어요. 예. 만들어 뒀기 때문에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뭔가 새롭게 뭔가 그 법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거를 이 법에 대한 가짜 뉴스가 양산되고 있더라니까요. 가짜 뉴스 방지법을 만들었더니 맞습니다. 가짜 뉴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방지법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니까 제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뭐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이제 뭐 매체 비평지들이나 관련된 전문 분야에서는 이게 막 분석해서 보도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잘 안 나가요. 잘 안 퍼지고 오히려 국민의힘 중심으로 이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그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들만 맞아요. 유통이 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도 좀 더 슬기롭게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물론 저희도 꾸준히 떠들겠습니다만. 알려드려야죠. 예. 네, 뭐 기자협회나 이런 데서 그 비판 성명을 내고 있고 또 언론노조 이런 데서도 비판 성명을 내고 있어서 아마 평범한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그 굉장히 잘못된 법이 나온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예. 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 물론 언론인들 그리고 이제 학자분들이 비판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일리가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법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또 문제되면 어떤 부분을 또 수정할 수도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 생각은 드는 거예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법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뉴스, 가짜 정보, 허위 정보를 관리하자는 법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가 이렇게 남발되는 건 진짜 엄청난 일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뭐 제가 뉴스를 전하고 뉴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건 진짜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짜 뉴스를 내가 악의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사람들한테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만 이상의 구독자가 있고 조회수도 일정 수준이 있고 돈도 얼마 벌었어. 그런데 이게 법원에서 2번 이상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이 법에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이런 내용에서 다 빠졌잖아요. 뭐 카카오톡에서 뭐 내가 우리끼리 뭐 댓글 달았다,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뭐 했다. 그리고 팸코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난리 났어요. 오히려 너무 엉성하다고 이제 뭐 또 여러 단체에서 비판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엉성하게 시작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법은 개정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오늘 뭐 특검 얘기도 할 게 있고 했는데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세 분과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특검 얘기는 특검 전문가 일요시사의 오혁진 기자를 모시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올 때마다 무슨 공문 같은 걸 자꾸 들고 나와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공문이에요. 판결문 아닌가? 네. 저거는 국방부에서 뭐 쓴 거던데. 또 뭘 갖고 왔어. 나 이제 쫄려요. 아무튼 세 분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변호사, 김영환 변호사 그리고 우리 장윤선 기자와는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